이런 걸 정리를 해놨어요. 신체 모형. 그래서 예, 피부부터 피부, 골격, 근육, 신경,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부위들이에요. 호흡, 소화, 림프, 면역, 내분비기, 비뇨, 생식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의 개로 나뉘어서 그리고 이 개 밑에 각 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해서 요걸 몸에서 이제 예상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결과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상황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스트레스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신체화에서 이게 몸 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온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뭐 심장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팔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장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비뇨기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팔, 다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몸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표시를 뭐 쓸 일은 많이 없죠. 뭐 한의사가 아닌 이상, 한의사나 의사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상담사로서 이 사람이 이런 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어디서 또 자세히 다루냐 하면, 어, 심층 상담에서 또 자세히 다뤄요. 요때 이제 정신질환과 몸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배워놓는 거는 차트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상공사 심층 상담할 때 이제 이런 몸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여하튼 이것도 역시 해당되는 부분에 음, 스케치북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스케치북에서도 이렇게 밑줄 긋고 연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도 밑줄 긋고 연결하고 밑줄 긋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뼈, 해당되는 뼈, 관절 모든 부분이지만 그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거든요. 뭐 어깨가 결려요. 스트레스로 목이 뻐근해요. 이런 부분에 여기에 문제가 있군요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지고 있냐면은 그게 신체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화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를 이제 이해해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정신과 약물이 있어요. 정신과 약물이 다양하게 있어서 여기서는 도파민 억제다. 그러면 도파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면은 이 고피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세로토닌은 심피질에서 이제 주로 연결이 되거든요. 중추신경 억제. 이거는 좀 사고를 못하게 고피질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물질 재흡수 억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피질에 해당하고 신경활동 억제 이 부분에 막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걸 가능한 진정시키는 거예요. 도파민 흡수 억제 그리고 진정제 이런 거는 이제 몸에 관한 하나의 그런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안정을 시킬 거냐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행동장애라 행동장애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도 신체화로 이뤄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다 이해가 돼요. 음, 이 약물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주는 이유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아까 비교할 때 이런 부분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정신과 약물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처방을 받는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정신과 질환, 우리가 봤던 정신과 질환을 얼마나 이제 이걸 해결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안 그러면 약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이해를 갖게 하고 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자극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약물이 하는 역할을 상담이 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해가 네. 이해가 잘 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트는 그 속에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선순환을 잘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순환을 이렇게 잘 제시하게 되면 그게 발전이 돼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게 보람이 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이룰 수 있었다. 또 약을 줄일 수 있었다. 약을 끊을 수 있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약을 이렇게 해서 끊어요. 이게 전부 이 고피질을 자극하고 심피질을 자극하는 건데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약을 끊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피질에서 고피질에 관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면은 고피질 자극이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봅시다. 심피질은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만 이제 더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도 운동하는 척만 한다고 해서 어떤 운동에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이 막 뛰게 하는 걸 운동을 해야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이 뛰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는 것처럼 이게 뭔가를 해야만 이게 결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을 이제 약으로 증가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걸 하니까 세로토닌이 증가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약을 대체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걸 외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내부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내용들이 다 전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위기 문제, 정신과 문제. 그럼 그냥 정신병원 보내지 왜 굳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한다면 이게 정신병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정신병원에서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런 약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외부적인 어떤 공급이라 외부적인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죠. 정상인은 다 내부에서 진정하고 내부에서 소망을 갖고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걸 외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이 그 강제적으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소화가 안 되고 혹은 또 억제되니까 생각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또 너무 각성이 되니까 또 흥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우리 내용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또 되고 있는 과정의 방향도 잘 설정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또 잘 이해해서 또 적절히 그때그때 차트에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하면 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여기 요 정도만 할 건데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이게 이제 구피질, 구피질, 신피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은 좌뇌우뇌. 그러니까 쉬운 설명은 좌뇌우뇌예요. 음, 좌뇌가 있다, 우뇌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하는 얘기거든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래서 좌뇌는 분석적이고 우뇌는 좀 예술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은 좌뇌. 예, 뭔가 예술적이고 그리고 또 통합적이면 우뇌. 이런 식의 이제 뇌 구분이 있어요. 이런 뇌 구분처럼 이렇게 구피질, 고피질, 심피질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중하로 구분하는 것도 뇌에 대한 이해예요. 음, 전뇌와 중뇌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치매의 경우에 많이 설명하거든요. 전뇌, 앞부분에 뇌는 알츠하이머, 중뇌는 파킨슨 해가지고 어디가 좀 피해가 생기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아는 건데 뭐 우리가 이런 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이유는 우선은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거고 이해가 되면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설명은 해주지 않더라도 설명을 뭐 들으려 하지 않거나 뭐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말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걸 알고 있으면은 아, 얘의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화돼야 되는구나. 어떤 이제 목표를 갖게 하는 데서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항상 설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네네. 때로는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 보면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설명을 하지만 다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번 척추가 어떻고 2번 척추가 어떻고 근데 아, 네, 네, 네. 하여튼 뭐 근거가 있군요. 이게 이제 그 다 사진에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거는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확신 같은 거니까 그거는 상담사는 이해하고 있어도 되지만 피상담자는 이해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물어보는 경우에도 이렇게 뭐 약물을 먹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다 잘 이해가